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래입니다. 자, 제가 이 증시 깨부수기 시간에 나온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거의 한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난 3월이었죠. 3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렸고, 좀 상당히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시간을 좀 진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보름 만에 좀 뵙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움직였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바뀌어진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4월 달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좋습니다. 밖에 나가시고 싶고, 주말에는 뭐, 이제 지방에도 좀 갔다 오시고 뭐 이러신 분들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즐길 때는 좀 즐기는 반면에 주식 투자할 때는 오히려 더 임해 주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본다면, 뭐, 한 3월 FOMC 회의 이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최대한 늦추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인데요. 국내 시장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 흐름 보면서 국내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합지수 지난 1월 초 저점 1876포인트대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상승 추세가 이제 전환돼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회된 숄더형 패턴,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왔죠. 어깨, 머리, 어깨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FM적으로 이때 지수가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서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아주 견조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 돌파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2030포인트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견조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를 딱 본다면 유럽의 무슨 어떤 국가의 한 지수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520포인트대를 찍고 나서 지금 현재 646포인트대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0포인트 가까이 올랐으니까 지수상으로 본다면 125포인트가 올랐으니까 25% 가까이 25%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종합지수가 만약에 25%가 올라왔다면 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겠죠. 즉 아까 19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가 올라왔으면은 24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야 되죠. 즉 코스닥이 그만큼 상승률이 상당히 좋게 최근에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뭐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코스피 쪽에서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의 일부 종목 쪽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상황들이 코스닥 지수에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전에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던 그런 업종에서 벗어나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업종들, 게다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아직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업종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업종이 개별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 정도의 강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래소 쪽에서 물려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화학 업종이라든가 과거에 뭐 금융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업종까지도 한번 올라올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코스닥 흐름 최근에 상당히 3월 들어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깨부수기 시간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봤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뭔가 2050포인트에 대한 종합지수 2050포인트에 대한 그런 약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이 시청자분들, 뭐 꼭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하루하루에도 걱정이 많고, 바로 내일,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올 한 해, 몇 년 후,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수에서 종합 지수라든가 앞으로 있을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전에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기 전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때 그때 나왔던 그런 이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는 좀 전처럼 이렇게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고 2050 돌파 못할까봐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그냥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걱정한 만큼 뭐 일이 커져서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이 걱정을 미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한번 보면은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아마도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삶의 걱정, 뭐 가족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미리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이제 준비 정도만 하고 미리 어떻게 될까 하면서 뭐 가슴 졸이면서 매일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매일 그 안 좋은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전에는 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즘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좀, 마음도 좀 편해지고, 지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장, 제가 좀 이따, 지금 바로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걱정하지 말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한번 여기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최근 보름 동안에서 나온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장 큰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 버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나스닥이 IT 버블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제 상당히 그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이 나스닥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미국 시장이 5,000포인트 때 두 번 돌파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밀리니까 나스닥 버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근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 2050포인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 때는 돌파하기 힘들 거다라고 비중 축소를 얘기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 수급이 아직까지도 문제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본 건 5가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수에 관련된 그런 걱정이죠.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또 급락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뭐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다우지수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를 최근 이제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반기 때 하되 상당히 시장에 영향이 주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다시 한번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는 올해 1월 달부터예요. 그 전에서도 작년 12월부터도 있었지만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다뤘던 거는 몇 개월 됩니다. 그죠? 몇 개월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됐다면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그게 되게 되면 큰 영향으로 해서 꺾일 거라면, 우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그죠? 선반영이라면, 이런 미국 시장의 그런 금리 인상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은, 하락 추세로 벌써 이렇게 꺾여서 미리 밀렸어야죠. 그죠? 어차피 금리 인상 되는 거니까, 미리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몇 개월 동안, 작년 10월 달에 잠깐 깼다가 스트레이트로 이제 반등 나온 이때 이후로는, 너무 이제 견조하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뭐 FOMC 회의 때도 막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대부분증권사에서 너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금리 인상 매일 자닛 옐런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여느 총재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귀 기울여서 보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왜 미리 걱정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괜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게 정말로 됐다면 미국부터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도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미리 걱정을 하냐는 거죠. 즉 우리가 시장 내에서는 자꾸 이런 그 불안 심리를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에 휘둘리면서 내가 거기에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추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갔을 때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레 겁먹고 나는 미리 팔았다가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꼭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추세가 이제 완전히 깨질 때 그때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추세가 만약에 깨지려면 다우지수 17,000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라인대가 깨져줘야지, 즉 이전에 작년 12월 달 저점, 그 다음에 2월 달 저점 라인대 정도는 깨져줘야지 크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기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 인상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중간에 나왔던 나스닥 버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스닥 지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최근에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좀 약간 확대를 해서 본다면, 지난번 급락했었던 시기, 요 날이었죠, 요 날. 지난번 이때 급락을 했었던, 나스닥이 상당히 5,000포인트 돌파를 했다가, 5,000포인트 돌파했다가 밀리고, 돌파했다가 밀리면서 차트 흐름상으로는 쌍봉이 그려졌어요. 쌍봉이 그려지다 보니까 우리 쌍봉이면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크게 들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저점 라인대가 유지가 됐고 아침 시초가는 깨졌지만 전저점 라인대가 유지가 됐고 다시 그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쌍봉 형태에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흐름을 여기서 본다면 이때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에도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즉 이 정도 되면 무너져야죠. 그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수렴되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즉 상승 N자가 이렇게 해서 크게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이때랑 비슷하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 라인 때 4,55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라인 때, 이전 저점 라인 때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뭐 한 4,800포인트 대 정도까지는 1차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라인 때죠. 이전의 고점 라인 때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인 때가 안 깨지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또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일단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아직 뭐 이게 완전히 꺾였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날 미국에서 5,000포인트 돌파하면서 밀리다 보니까 IT 버블, 바이오 관련된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뉴스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기관들, 외국인들 매도가 확 몰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막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투자할 때 상당히 힘들 수가 있긴 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런 나스닥의 흐름들 본다면 이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2000년도 초반에 5132포인트 이때 올라왔을 때, 이때 우리가 IT 버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잘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한 1000포인트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1000포인트, 그거보다 더 낮은 거의 한 700포인트 때 정도부터 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98년, 94, 95년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IT 버블 관련된 논란이 나오면서 올라갔을 때가 그때 당시 1500포인트 정도 됐었습니다.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요 정도 움직이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IT 버블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어디서 버블 얘기가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이 꼭대기에서 딱 버블 얘기가 나와서 IT 버블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중간에도 과열이다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중간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상황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온 다음에 한 주 올라가고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쉬고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쉬고 막 이런 과정이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즉 이때 정도에도 상당히 그 버블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때가 그때 당시 뭐 2500포인트 정도 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나오고 나서 계속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올라갈 때는 너나 나나 다 쫓아샀습니다. 물론 이건 나스닥이지만 국내에서도 웬만한 기관들도 코스닥 종목들 다 매매하고 막 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그러면서 버블 논란은 여기서부터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이 뭐 이때처럼 이런 상황이냐?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은 초기 단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처음 이제 미국 시장이 5000포인트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으로 이제 돌아와서 본다면 처음 이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IT 버블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5000포인트대에서 밀렸으니까 요번에도 이 정도 돼서 버블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이 얼마 전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IT 버블에 대해서, 바이오 버블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이제 얘기가 나온 건 없었어요. 근데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올라왔을 때 처음 나온 그 상황하고 지금 이거 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여지죠. 즉 꺾이려면 못해도 뭐 쌍봉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급등락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나스닥 버블이니까 이제 꼭대기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대응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미국 시장 막 급등락하게 되면 기관들 또 팔았다가 또 다시 급등했다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죠? 심리적으로 못 버티는데 막 출렁거렸다가 지나고 나서 다 올라가게 되면 내가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리 걱정을 하지 말고 코스닥 내에서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중, 즉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했거나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되 다른 종목 쪽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다른 방법도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버블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전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즉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거, 종합지수 2050포인트입니다. 2050포인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50포인트가 어느 자리인지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 차트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50포인트 라인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작년에 7월 달에 살짝 돌파했다가 밀렸던 그런 자리고,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2013년도 초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2013년도 말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는 살짝 돌파를 했지만 도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50포인트대가 이 라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050포인트 근처 왔을 때 기관들은 계속 이거 위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올라올 초기 단계 올라올 때는 증권 쪽,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어느 정도 계속 그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돌파를 못했으니까, 요번에도 돌파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만 사서는 올라갈 수가 없죠. 개인들이라도 쫓아서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소극적이고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올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이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요 라인 때 이제 머물고 있는 상황. 최근에 뭐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유럽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는 독일이라든가 뭐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나쁘지 않고 일본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만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은 올랐지만 거래소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그러면 차트 흐름을 보면서 잠깐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먼저 다우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월봉 차트인데요.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까 일봉 차트에서도 봤듯이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중국 보시면, 월봉 차트상으로 봐서는 장대 양봉이 이번 달 나오고 있는 3월 달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된 이 힘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전에 고점 라인 때 2009년도 고점 라인 때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봉 차트로 보면 정확하게 느껴지는데요. 보시면 최근 몇 개월 내 계속 고점 돌파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700, 3,800포인트대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전에는 우리가 경쟁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나라가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밑에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차트 흐름을 봤죠, 그죠? 우리나라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보시면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이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은 훨씬 더 돌파를 했고 뭐 너무 가파르게 가볍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미국 봤죠? 그리고 중국 봤죠? 그 다음에 유럽 차트를 볼 수 있는 프랑스 증시 한번 볼까요? 프랑스 증시도 지금 거의 쉬지 않고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양적 완화의 규모를 크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조정도 크지도 않죠. 그죠?
계속 전 고점 라인대를 다 돌파를 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이만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만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좀 더 긴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작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무슨 개별 종목 올라가듯이 최고 꼭대기 부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 유럽도 프랑스나 뭐 이런 국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좀 전에 보셨듯이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 난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우리나라만 2050포인트를 돌파하기 힘들까요? 대부분 기관들은 2050포인트 이전에, 즉 이전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2050포인트대를 이전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요번에도 여기를 돌파를 못할까? 다른 나라로 치면 벌써 한 이만큼 위에 이 화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 고점도 돌파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나?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번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목표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를 돌파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즉 기관들이 요 라인대를 돌파를 못한다고 계속 팔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각 나라별로 다 좋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코스피 종목들이 경쟁력에서 약간 밀리더라도 전체적인 파이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니니까 저는 2050포인트대를 돌파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관들의 그런 미리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주식을 못 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국내 기관에서 2050포인트대에서 비중 축소하자 이런 내용은 물론 이제 각자 다 의견이 있는 거니까 저는 약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추세가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17,000선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나스닥이 4,500포인트가 깨진다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유럽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승 추세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싸 보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수 2050포인트에 대한 미리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너무 미리 걱정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약간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은행에 넣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이자 비용으로는 그런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전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우리가 쉽게 리스크를 지면서 그 돈을 이제 증시에다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과거랑은 다른 점입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외국인 매수 들어오게 되면 개인 자금이 확 들어오면서 같이 시장을 끌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수 뭐 이제 크게 끌고 간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에 개인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지수가 20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개인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매도하는 기관들이 앞으로 올려서 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시장이 개인이 팔기 때문에 개인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이런 미리 걱정하는 이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프랑스 증시 잠깐 보여드렸듯이 프랑스 증시 어떻게 보면 유럽에 이제 유로존에 있으면서 가장 문제가 그리스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문제가 나와서 이런 부분 지난번 나왔을 때 요때 음봉 나왔을 때인가요? 그리스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스 문제가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됐다면 양적 완화가 되더라도 이렇게 망가져야죠. 그죠? 유럽 시장에 있는 국가들의 지수가. 근데 안 망가지고 오히려 많이 오름폭에 대해 쉬는 과정을 해주고 또 올라가고 또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리스 문제가 우리가 정말로 시장에서 다룰 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냐. 이것 때문에 지수가 뭐 빠졌다.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어도 추세를 꺾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장의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나스닥 버블, 지수 2050포인트, 뭐 이런 그리스 문제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시장을 좀 즐기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국내 시장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코스피 종목들은 조정 시 저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먼저 증권 쪽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라든가, 업종별로 이제 한 업종씩 터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크게 이제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쉬었던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코스닥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조정받는 종목들을 좀 쉴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 잘 유의하셔서 한번 잘 적용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하겠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을만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알려드렸는데 투자에 대한 방법,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알려드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은 들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막 계속 오르락 내리면서 마음은 들떠 있는데 내 마음은 들떠 있는데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하는데 그 필요한 마음가짐을 충분히 제대로 갖고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보다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봄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옷장 정리를 집에서 옷장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 옷은 다시 집어넣고 그 중에서 오래된 것은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봄옷을 꺼냈는데 이게 뭐 몸에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유행이 지났다든가 해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실제로 버리기는 상당히 힘들죠. 우리 어머님 세대들부터 해서 저희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런 방법이 제대로 이제 틀릴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즉, 유행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지 못하고, 그걸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는 살면서 버리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버려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성들,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선물 시스템으로 이렇게 매매를 개발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성공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일정 구간에서마저도 그 다음 구간에서 맞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매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그때 당시에는 잘 맞았지만, 새롭게 됐을 때는 새롭게 바꾸거나, 새롭게 버리고, 새로운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시스템 매매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바꿔주고, 변해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아주 기술적인 그런 자세한 증권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급함을 분명히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어. 그래서 올라갈 거야. 하면서 기다렸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급등해서 올라가는 이런 경험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즉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 그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막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옆에다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쌍봉 형태라서 빠지는구나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우리가 조급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급함이 있다는 거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이 과정에서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옆으로 가는 이 조급함의 과정이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나는 조급함을 막 느끼고 있는데 차트 흐름은 옆으로 수렴이 되면서 막 모여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내 거는 아직도 이 과정에 있으니까 그냥 팔고 딴 데로 옮겼는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평선에 힘이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까 중국 시장 이렇게 옆으로 월봉 차트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거의 원인은 조급함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저평가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뉴스라든가 이게 나올 거다라는 뭐 이제 뭐 정보라든가 뭐 이거는 약간 좀 그렇지만 펀드멘탈 상으로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 기다리는 이런 과정들은 항상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깨지는 경우도 있죠. 즉 대응 방법이 중요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조급함을 우리가 분명히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추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의 이자 요즘에 얼마 되겠습니까? 1년 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달에 뭐 한 3, 40%씩 수익을 내고 싶은 그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욕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 40%한 달에 이렇게 내는 게 쉽다면 왜 매니저들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그거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분명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되고요. 이 조급함을 버릴 때, 내가 한 단계 더 이제 매매하는데 좀 더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확신입니다.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보통 이제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 종목 100% 올라갑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그죠?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100%는 없어요. 그죠? 이 종목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데 내가 내 친구한테 야, 이 종목 100% 올라가면 사봐 하면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 하면서 올라가라는 단어하고 100%라는 단어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종목 분명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100% 올라갑니까? 안 가거든요. 안 갈 뿐더러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알려줘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 분명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올라간다가 하더라도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라인 때 깨지면은 그래도 정리하고 다시 사야 된다고 이런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표현을 할 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좀 몇 번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성공을 해서 자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확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확신해요. 제가 이거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100% 확신이 없다는 거를 확신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즉 남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해주더라도 깨지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고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이 종목 100% 올라가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 깨지면 정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확신은 없어요. 분명히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방치입니다. 방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충전소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까지 해서 한 1년여 동안에 종목 상담한 게 한 1,300개 가까이, 1,300 종목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즉, 1,300 종목 이상 되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가량 아주 많은 거의 한 400개 종목 이상이 대부분 다 방치를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방치예요. 주식을 사놓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밀렸을 경우에 내가 손절하겠다는 그런 대응 방법을 생각을 갖고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내 종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밀리면 어떻게 어느 가격대 깨지면은 왜냐하면 지지라인 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를 바꿔야죠. 근데 이거를 방치를 해놓게 되면은 지나고 나서 운이 좋게 올라가서 정말 몇 답을 나서 이런 분들도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시장도 좀 협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다 빠지는 걸 방치를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치하는 거는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버리셔야 될 것들 방치하는 거, 방치하는 습관이죠. 방치하는 습관, 조급함 습관, 확신을 갖는 나의 습관, 방치하는 습관, 이런 거 분명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숨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숨김. 투자할 때 물론 나는 혼자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다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이거를 숨겨서 내가 이익이라도 많이 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익이 상관이 많이 나면은 뭐 나 혼자 쓰겠다. 뭐 물론 이제 그러시지 않겠지만 가족들한테도 뭐 쓰고 이제 필요한데 주고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손실 났을 때 숨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은행권이라든가 뭐 금융권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사고 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회사 돈 갔다가 아니면은 뭐 일반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 다 처음에는 내가 잠깐 돌릴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빨리 와가지고 한 10%만 남고 빨리 다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을 빼가지고 10%만 나서 1억 챙기고 넣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가지고 나왔는데 1억이 손실을 하니까 이걸 내가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꺼내고 하면서 이게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밀리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빠진 이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도 정말 무서워집니다. 물론 경험담이죠. 그죠? 저도 아주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숨긴다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습니다. 즉,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꾸 숨기게 되면은, 뭔가 다른 이제 일이 커져요. 잘못된 그런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숨긴다는 이 자체는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 가족분들한테는 다 얘기를 하시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무리해서 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숨기는 거 분명히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계좌를 오픈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잘못된 거를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고 좀 떳떳하게 투자를 하는 게 내가 내 돈 깨먹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의 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깨졌을 때 그때 마음이 막 쓰리는 거죠. 쓰린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전에 내가 생활해왔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가 내가 직장에서 오랫동안 어떤 그 틀에 박혀서 이 작은 틀에 박혀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안에서 이제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거든요. 유연함이에요. 사고의 유연함. 즉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갖다 생각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꿔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다시 팔고 다시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못해. 나는 계속 고정관념을 갖고 그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번 터질 때 깡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벌 때는 제대로 벌더라도 한 번 깨질 때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로 이런 고정관념들이 저는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버려야 될 것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를 깨부수기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가 뭐 그런 거보다는 내가 투자의 마인드를 바꿔서 앞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좀 피하고 항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추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제가 오늘 아까 지수 깨부수기 시간, 그리고 나를 깨부수기 시간 이 두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Oi!